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나는 포스트잇을 그대로 붙여두었다. 나는 떨리는 손을 진정시키며 시계를 확인했다. 시계는 16시를 나타내고 있었다. 몸의 떨림이 줄어들었다. 아직 시간이 남아있다. 종이 가방을 그곳에 두고 온 시간은 13시 정도일 테고 9시간이나 남았다. 충분히 준비하면 된다. 나는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했다. 카우보이처럼 밧줄을 던져서 가져온다면. 아쉽지만 나는 밧줄을 그렇게 멀리 던질 능력도 밧줄로 무언가를 잡아채울 능력도 없다. 그냥 눈 딱 감고 가져와? 눈을 감고 분수를 향해 걸어가 보았지만 일정 거리 이상 가까워지면 딱딱 소리가 들려오면서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다. 더 가까이 간다면 무슨 일이 생길지는 뻔하다. 분수에 빠뜨려? 분수에 빠뜨리는 게 두고 오는 것에 해당하는지가 중요한 것 같은데 내 생각은 예스다. 이건 진짜 최후의 방법으로 남겨둬야 할 것이다. 좋은 생각이 들었다. 나를 중심으로 밧줄이나 쇠사슬을 크게 돌려 분수 밖으로 쳐내는 것이다. 나는 즉시 실행으로 옮겼다. 나는 밧줄의 끝에 돌을 매달았다. 몇 번 돌려보니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았다. 현재 시각 17시, 8시간 남았다. 나는 분수에서 7m 정도 떨어진 지점에 섰다. 눈을 감고 돌릴 수는 없으니 분수를 바라보며 접근할 수 있는 나의 최대 거리다. 거리의 폭과 가로등 같은 주변 사물들을 고려해봤을 때 4, 5m 정도가 적절하지만 저 빌어먹을 분수를 바라보며 더 이상 다가갈 자신이 없었다. 나는 한숨을 내쉬며 밧줄을 돌리기 시작했다. 밧줄이 돌아가며 매우 위협적인 소리가 들린다. 1m, 2m, 3m. 나는 5m까지 밧줄을 늘어뜨릴 수 있었지만 더 이상 길게 돌릴 수 없었다. 어깨가 빠질 것 같았고 원이 너무 커서 원심력도 어마어마하다. 유지하는 것도 한계인데 이것보다 늘리는 것은 불가능하다. 나는 밧줄을 멈췄다. 뾰족한 수가 없다면 더 가까이 다가가야 한다. 곰곰이 생각을 이어가던 나는 끝내 결론에 이르렀다. 분수와의 거리를 4m 정도로 줄이기로 했다. 7m. 그 마지노선을 넘자 분수에서는 기다렸다는 듯 딱딱거리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나는 떨리는 몸을 진정시키면서 앞으로 향했다. 6m, 5m, 4m. 결국 목표하던 거리에 도착했다. 하지만 나는 서 있을 수 없었다. 나는 바닥에 주저앉은 채로 밧줄을 돌렸다. 밧줄이 만들어내는 살벌한 파공음이 딱딱거리는 소리를 조금 가려주었다. 힘이 잘 안 들어가는 팔로 나는 원을 점점 크게 만들었다. 이윽고 4m보다 조금 더 큰 반지름을 가지게 된 원은 묵직한 돌멩이로 자신의 구역에 들어온 종이 가방을 분수 밖으로 날려버렸다. 나는 속으로 쾌재를 부르며 분수에서 멀어졌다. 종이 가방 쪽으로 가보니 심하게 찌그러져 있었고 볼펜은 충격에 찌그러져 마치 피처럼 잉크를 흘리고 있었다. 노트는 스프링채로 휘어서 심하게 구겨져 있었다. 나는 그 처참한 광경에 눈을 질끈 감을 뻔했다. 노트는 잉크에 흠뻑 젖어 있었다. 내용은 내 머릿속에 있으니 상관없으리라. 나는 기름을 가져와 종이 가방에 뿌리고 라이터로 태웠다. 이제 이 망할 가방이 말썽을 일으키지는 않겠지. 내 잘못이긴 하지만 그런 걸 따질 때가 아니다. 한 줌의 재로 변한 가방을 발로 걷어찬 나는 식사를 해결하기 위해 거리로 나섰다. 나는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지 않았지만 그렇게 배고프지 않았다. 나는 간단히 때우려고 통조림이 있을 법한 가게를 물색했다. 마트나 잡화점은 찾을 수 없었지만 불이 켜진 식당을 3개 정도 찾을 수 있었다. 한 식당은 입구에서부터 수칙이 있었다. 가게의 이름은
모미 레스토랑. 수칙은 이러했다. 첫 번째, 저희 레스토랑은 메인 메뉴를 주문 시 샐러드 바를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용 시간은 만석 시 2시간으로 제한되오며 만석이 아닐 경우 4시간입니다. 두 번째, 저희 레스토랑에는 스테이크 메뉴를 판매하고 있지 않습니다. 만약 메뉴판에서 스테이크 메뉴를 보셨다면 절대로 주문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아는 동물의 고기가 아닙니다. 만약 주문을 하신다면. 세 번째, 원형의 공간, 왈츠를 없었음, 목격했다면 못 본. 여섯 번째, 가면은. 여덟 번째, 화장실 문 잠궈. 8-1, 들켜서는. 12번째, 마늘사탕. 무슨 암호의 독도 아니고 뒤로 갈수록 비랑 햇빛을 많이 받았는지 종이가 바래고 이곳저곳 구멍이 뚫려 있어서 도저히 읽을 수 없었다. 나는 남아있는 내용이라도 머리에 꽉꽉 눌러 담고 식당 안으로 들어갔다. 샐러드 바가 보였다. 예상했지만 아무것도 없었다. 나는 주방으로 들어갔다. 스테이크 메뉴는 없다고 한 것 같은데 꽤 많은 양의 고기가 냉동고에 곰팡이를 피워가고 있었다. 그래도 곰팡이가 듬성듬성 피어난 걸 보면 식당이 오랫동안 버려진 건 아닌 게 분명했다. 다른 냉장고를 열어보며 통조림이나 상하지 않은 음식을 확인했다. 채소는 거의 다 썩었고 소스나 향신료는 먹을 게 못 된다. 과일도 상태가 좋지 않았다. 빵이나 밥 같은 것들도 먹기는 힘들 것 같았다. 나는 창고와 냉동고를 열 때마다 나오는 침을 삼키며 수색에 박차를 가했다.